한칼 토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청문회 총평부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첫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 소장님? 꼴불견. 꼴불견. 네.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 네. 그냥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서로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논리, 공격 논리 가지고, 방어 논리 가지고 했던 얘기들 그냥 입장만 바뀐 것 같아요. 한쪽은 옹호하고 방어하고 한쪽은 공격하고 꼴불견이었어요. 하하. 그래서 나아지지 않았구나. 정권 유착가 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창피했습니다. 오케이. 김준일 평론가의 총평? 무기력. 무기력. 예. 음. 그러니까 꼴불견은 그냥 포기하세요. 계속 앞으로 꼴불견일 겁니다. 새삼 놀랍지 않고요. 예. 근데 이제 야당의 어떤 전투력이라든지 그동안의 의제 설전 능력이라든지 언론의 이제 이슈를 만드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야당 자체가 어수선하니까 뭔가를 잘 제대로 이슈 파이팅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 이렇게 넘어가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넘어가나. 음. 강선우 후보자가 어제 의혹들에 대해서 뭐 요목조목 해명을 했습니다. 그 해명들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 혹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혹은 납득 가능했던 거 어떤 부분이실까요? 납득 가는 건 없고요. 없었어요. 네, 비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변기 얘기요. 네, 비대 고쳐달라. 그래서 지금 보좌진들이요. 네. 자조적인 얘기를 본인 스스로 해요. 보좌진이 아니라 비자진이라고. 우리가 비대 고치는 그러한 보좌진이냐. 그런 신조어가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허. 그러니까 그 정신 상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변기 비대 고장 났으면 AS 센터에 전화하면 되지. 보좌진한테 전해가지고 좀 봐달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네. 그냥 고쳤습니다. 딱 보냈더니 네. 강선우 의원이 알았어요 이랬거든요. 음. 보통 그렇게 하면 아이고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이래야 되는데 수고하셨어요. 알았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당연히 그 전에도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제일 유감인 건 이거예요. 어떤 건가요? 회관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 사무실 보좌진에게 부탁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는 보좌진 아니고 지역구 지역 사무실 보좌진이다. 해명이 그랬죠. 그럼 지역구 사무실에 있는 보좌진한테는 비대 고쳐달라고 해도 돼요? 회관에 있는 보좌진한테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어허. 이게 뭐예요? 하.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문제. 강선우 의원은 어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이제 보도에 대해서 반론하면서 그 보좌진들이 보좌진 활동을 할 때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뭐 이런 답변들이 나왔다는 게 아니, 지금 그거는 2차 가해가 될 수가 있고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지금 비대를 보좌진한테 고쳐달라고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해명조차도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어제 차에 있는 음식물 먹고 이제 남은 거를 이제 가져가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밤 먹던 치킨을 가져와가지고 더 먹으려고 아침에 가지고 왔다가 차에 놓고 내린 것뿐이다라는 게 해명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좌관들 치웠다라는 건데 SBS 보도에 따르면은 그거 지역 사무실로 내가 먹던 거 지역 사무실로 가서 그 쓰레기 치우라고 이렇게 아예 지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텔레그램에. 집 앞에 내놓았죠 그거를. 사진이. 거짓말 논란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까지 했다 이런 보도의 취지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좀 저는 이런 분하고는 같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같이 일 자기 시키는 거, 예. 자기 앞가림 못하고 이런 예. 거,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트러블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니까 트러블이 생기죠. 뭐가 선후 관계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자꾸 시키니까 내부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 말씀이세요? 예. 뭐가 그러니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금방이거든요. 야, 쓰레기 치우라는데 왜 안 치워라고 하면은 쟤 이제 찍어가지고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바보 만드는 거 금방이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맞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을까 솔직히 그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또 이해를 합니다. 뭐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나? 내가 이러려고 국회 보좌진 됐나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떨어진 적이 낙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역 불패. 그럼 이번에 현역 불패 신화는 깨질까요? 깨지길 바래요. 깨질까요? 바랍니다. 깨질 거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런 분이 과연 여가부 장관 하는 게 과연 적절할까 그런 생각, 정무적인 판단, 진성준 뭐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우상호 정무수석. 정무수석이 좀 여론도 살펴보고 소명 과정 살펴보겠다고 하는 건데 소명이 이걸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민주당 의원님들은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장관 후보자들 그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들 다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그래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는 전망을 여쭙는다면요. 현역 불패 깨질까요? 낙마 안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뭐 민주당이나 정권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윤석열 반면교사가 이런 것까지 좀 같이 포함해서 생각해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는 뭐였냐면 네. 야당에 밀리면 끝장이다. 야당이 하는 거는 다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나도 사람이 그렇게 몇백 명씩 죽어도 뭐 정치적으로 책임 안 지고 근데 이게 하나하나씩 쌓이는 거거든요. 물론 맞아요. 뭐 이런 뭐 누구 특정인을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은 흠결 있는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해서 그게 방금 바로 티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폭발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임명은 될 것 같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도 임명될 것 같고 웬만해서는 저는 다 임명되지 않나. 그러니까 야당이 무기력한 것도 있고 야당이 워낙 신뢰를 못 얻어요 지금. 개판 5분 전입니다. 그 당은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러다 보니까, 자체가 지금 힘드니까. 그러니까 메시지에 니들이 말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힘을 실어줄 수 없어. 이런 국민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그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현역 불패가 계속 갈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고 이진숙 내일이군요. 내일 인사청문회 하는 이진숙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이진숙 교수? 상당히 좀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까지 좀 방어하고 옹호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분이 이제 진보 진영에서 활동을 강하게 했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분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지 의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분은 낙마할 것 같다. 그분도 낙마할 것 같고 강선우 의원도 낙마할 것 같다. 저 그렇게 그렇게 전망해 보세요? 봐요.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뭐 표절 문제도 있고 제자 뭐 논문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과연 맞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2명의 낙마를 네. 지금 예상하셨고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진숙 후보자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이에요? 예, 거기도? 뭐 이거는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은 네. 그냥 뭐 낙마 안 시키고 갈 수도 있겠다. 영명일 수도 있다. 낙마 영명. 한 명도 낙마 안 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맞냐 그렇게 묻고 싶어요. 나한테 따지지 마. 왜 나한테 화를 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강선우 후보자, 뭐 이진숙 후보자를 옹호하고 방어하는 민주당 보좌진들의 생각이 어떨까,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떨 것 특히 같으십니까?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보좌진 갑질 문제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민주당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이 방어하는 논리도 만들어야 되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변. 자, 그 마음 어떨까? 어떨까요? 얼마나 자괴감 느끼겠어요. 일하기 싫을 거예요. 저 같으면 안 해요. 못 하겠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참 그러한 민주당 보좌진들 본인들 얘기하잖아요. 12월 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국회에다가 막 군인들을 투입했을 때 정말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막아준 민주당 보좌진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동지요 이랬는데 이런 갑질한 사람을 옹호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아니, 근데 되게 재밌는 거를 이제 받았는데 뭐냐면은 이 보좌진들이 투표를 했더라고요. 무슨 투표요? 그래서 이 모 의원보다 더 심한 일을 했다. 아니다. 뭐 그거보다 못하다 그랬는데 우리 의원은
강선우 의원보다 심하지 않다라가 58%였는데 그 얘기인즉슨 42%는 강선우와 비슷하거나 강선우보다 심하다라는 거를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좌진들이 얼마나 의원들한테 지금 갑질을 당하고 사는지도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예. 좀 보좌관 해봤는데 갑질은 저는 안 당해요. 개인배 자, 그 보좌관 해보신 썰은 그 이야기는 오늘 댓글쇼에서 좀 더 해보기로 하고 이슈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개혁안 이야기가 나오고 뭐 개혁안이 되니 안 되니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침묵을 지키던 한동훈 전 대표가 SNS를 올렸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한동훈 전 대표 SNS. 권영세 의원이 연일 뜬금없이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만약 그 권영세 의원이 대선 당시에 한덕수 후보자로 이 단일화를 성공했었더라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됐을 뻔했느냐. 왜 이렇게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한덕수 옹집 작전을 폈는지를 털어놓으셔라.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인적 쇄신에 대한 주문을 한 것 같거든요. 이러자 또 권영세 의원이 반박을 했죠. 대선 패배 이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개혁인 양 포장하면서 당을 어지럽히느냐. 지금 우리 당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다 함께 고민하자.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 권영세 의원은 나 건들지 마 이거 같아요. 나한테 뭐 책임 묻지 말아라. 내가 한 일은 어쨌든 당을 살리고 우리 뭐 보수 진영을 살리기 위한 고독한 결단이었다. 그런 정치적인 결단을 한 나한테 왜 뭐라 그러냐. 한동훈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권도 잃었고 야당된 거야. 한동훈 당신을 따르는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만 안 했어도 우린 아직도 집권 여당이 한동훈 당신 잘못이야. 지금 권력투쟁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순서는 권영세 의원이 먼저 SNS 올린 거예요. 지금 네. 순서 보여드린 순서에 반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먼저 소위 선빵을 날렸고. 왜냐하면 자꾸 이제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은요. 결국에는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은 정계 은퇴해라 이런 요구까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렇죠. 받아친 거군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걸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음. 본인이 했던 그 용기 있는 불법적인 비상경을 막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그 정치적인 선택과 판단이 완전히 폄하되고 정치적으로 이거는 진영을 망가뜨린 거야 네. 라고 공격당할 거니까 본인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시그널로 저거 읽어도 됩니까? 매일매일 생각이 바뀐대요. 매일매일 바뀐다고? 매일매일 바뀐대요. 매일매일 바뀐대요.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또 글을 올렸는데 어제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상현 의원이 주최해가지고 국민운동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이 있었어요. 네. 여기에 본인이나 국민의- 리셋하라고 그러세요. 예? 본인이나 그러니까 리셋.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사실 이게 누구냐 전환기 씨오고요. 여기에서 윤석열 어게인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어쨌든 싸움을 불사하겠다 이 당을 정화하기 위해서 나올 것 같습니까? 매일 바뀐대요 생각이. 이분들이 이렇게 전망하기를 좀 주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든 전망을 끌어내겠습니다. 댓글쇼로 넘어가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